그 다음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파괴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은 따로 또 암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계위험 방지 기술 중 두 번째 챕터 공작기계의 안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챕터에서는 선반과 연삭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선반과 연삭기는 실기 작업형 동영상에서도 많이 나오는 기계입니다. 따라서 어떤 기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재에서 나오는 그림을 통해서 이것은 선반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연삭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완벽하게 숙지한 다음에 넘어가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교재에 있는 것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된다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을 해서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선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은 밑에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선반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주축 부분입니다. 주축 부분에 공작물을 고정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회전을 하면서 고정된 절삭 공구를 좌우로 이송시켜 가공하는 공작기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공작물들이 깎여 나가면서 어떠한 물질들이 마구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선반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선반의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칩 브레이커입니다. 말 그대로 칩을 브레이커하는 역할로서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죠.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선반 작업을 할 때는 공작물을 깎아내므로 해서 칩이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칩은 쉽게 생각하면 연필깎이에서 연필을 마구 깎았을 때 나오는 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이 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끊어지도록 하면서 방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칩 브레이커는 칩을 짧게 끊어지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고, 두 번째 척 커버는 무엇이냐면 척에 고정시킨 가공물의 돌출부에 작업자가 접촉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래서 척 커버는 말 그대로 척을 보호하는 것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브레이크는 무엇이냐면 가공 작업 중 선반을 급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 브레이크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도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타도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시킨다 개념은 무조건 브레이크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실드 부분은 침미 절삭유 비산 시 작업자를 보호하는 덮개다. 실드는 보통 방패를 생각해보면 되는데 보호하는 덮개, 이렇게만 연결을 시켜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에 있는 선반 작업 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모두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이 필기에서 많이 출제가 되냐면 네 번째 있는 바이트는 짧게 장착할 거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트는 쉽게 생각해서 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예시로서 커터칼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커터칼로 어떤 것을 자를 때 칼을 너무 길게 빼서 작업을 한다면 부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짧게 하고 작업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선반 작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바이트는 짧게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일감의 길이가 직경의 12배 이상일 때에는 항상 방진구를 사용한다 정도도 밑줄 치고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밀링 작업 시 안전 수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링이란 무엇이냐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원판이나 원통의 둘레에 돌기가 많은 날을 가진 밀링 커터를 회전시켜서 공작물을 이송하여 절삭시키는 공작 기계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좀 보게 되면 밀링 절삭 방법에는 상향 절삭과 하향 절삭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들은 공작물이라고 봐주면 되는데, 이 공작물들을 깎아내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물건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밀링 작업 시 안전 수칙이 중요합니다.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커터가 날카롭고 예리해서 칩이 가장 가늘고 예리하다. 여기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장갑 착용을 금지합니다. 이렇게 회전물이 있는 경우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일을 할 경우 장갑이 빨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장갑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용 장갑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맨손 작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칩 제거 시 브러쉬나 솔을 사용해야 됩니다.
10을 제거하기 위해서 맨손을 넣어서 제거할 경우에는 이렇게 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브러쉬나 솔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고, 네 번째, 일감을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말장난을 살짝 하게 되는데 깊게가 아니라 길게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길게 물린다 라고 하면 오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이스에 깊게 물린다라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밑에 있는 드릴링 머신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주면 되고, 네 번째 있는 쉐이퍼와 플레이너 방어 장치 및 안전 수칙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쉐이퍼도 그냥 가볍게 읽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 보게 되면 체크한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램은 가급적 행정을 짧게 한다. 그 다음에 바이트는 항상 짧게 물린다. 그리고 운전자는 바이트 측면에서 작용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지금 위에서 보게 되면 세이퍼와 플레이너는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세이퍼는 이 램 부분이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플레이너는 반대로 램은 고정된 상태로 공작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플레이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는 체크하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플레이너가 있습니다. 플레이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램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작물들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면서 깎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레이너 작업 시 안전수칙도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체크된 부분만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플레임 내 피트에 덮개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테이블과 고정벽, 다른 기계와 최소 거리가 40cm 이하일 시에는 양쪽에 방책을 설치한다.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있는 연삭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기는 잘 생각해보면 지나가다가 많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제 같은 것을 자를 때 연삭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밑에 있는 그림을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삭기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삭기 안쪽에 있는 연삭숫돌이 회전을 하면서 공작물들을 깎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들을 위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연삭숫돌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연삭숫돌의 파괴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숫돌에 균열이 있다면 당연히 파괴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숫돌 치수가 부적당할 때, 숫돌 치수가 예를 들어서 10을 해야 되는데 11을 꼈다, 혹은 작은 곁을 꼈을 경우에는 이 연삭 숫돌이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너무 과하게 돼서 연삭 숫돌이 파괴가 되겠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파괴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은 따로 또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숫돌 측면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정면을 사용했을 때보다 파괴 원인이 된다라는 거를 체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마모에 의한 진동이 생겼을 때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우측에 플랜지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 이때 플랜지 크기는 숫돌 지름의 곱하기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연삭숫돌 이 부분은 회전하는 부분이고 이때 플랜지는 받쳐주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연삭 작업의 안전 수칙 부분 중요한데 어떤 부분을 암기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이때는 지름이 5cm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연삭 숫돌을 사용하기 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그 다음에 연삭 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 운전을 한 후에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체하고 바로 작업을 했을 경우 더 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시작 전에는 항상 1분 이상,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항상 해준다라고 체크해주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 간혹 출제되었기 때문에 2번을 보다 중점적으로 외워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 다시 보도록 하면, 연삭기의 방어장치로는 대표적으로 덮개, 그 다음에 투명 비산 방지판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설치 방법도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5에 있는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출 각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부분을 많이 외워줘야 되냐면 첫 번째, 연삭 작업 등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 각도. 첫 번째는 일반 연삭 작업일 경우에는 125도 이내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측을 비교하게 되면 상부를 사용할 경우 탁상용 연삭기의 덮개의 각도는 이때 60도를 소모했기 때문에 여기는 60도 이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과 유사한 연삭기 덮개 각도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있는 5번을 보게 되면 휴대용 연삭기일 경우에는 180도 이내로 해주게 되고, 평면 연삭기일 경우에는 15도에서 30도를 뺀 거기 때문에 150도 이내로 해줘야 된다 정도를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1번과 2번, 5번과 6번은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연삭기의 회전 속도 공식입니다. 해당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줘야 되고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대입하는 단위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때 지름은 밀리미터로 대입하게 되고 분당 회전수는 RPM이 됩니다. 지금 공식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공식은 그렇게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 단위 환산이기 때문인데, 미터와 밀리미터를 비교하게 되면 1미터는 몇 밀리미터가 되냐면 1000밀리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단위 환산을 하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눠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본 다음에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카페나 혹은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둥근 톱 기계의 방호 장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방호 장치의 종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톱날 접촉 예방 장치로서 톱날과 신체의 접촉을 예방하기 위한 덮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발 예방 장치로서 말 그대로 반발하는 것을 예방하는 장치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핵심 키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 꼭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공물과 톱날 접촉 예방 장치는 8mm 이내고, 그 다음에 테이블과 톱날 접촉 예방 장치는 25mm 이내다라는 걸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할날의 설치 조건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줘야 돼요. 자,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암기를 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진폭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톱날과 12mm 이내에 설치해야 되고, 마지막, 분할날의 최소 길이 L은 6분의 파이 D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는 직경을 나타냅니다. 직경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무조건 외우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배웠던 부분을 총 정리하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선반에 안전장치가 있었죠. 이것은 안전장치의 종류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안전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밀링 작업 시 안전수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삭 숫돌의 파괴 원인은 당연한 것들을 생각해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측면 사용일 때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빼서 암기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연삭기 덮개의 노출 각도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할날의 설치 조건 부분까지 해서 이 5가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